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좋은 책을 읽고 유익하다는 영상 콘텐츠를 보면서 고개를 끄덕이지만 정작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끼는 순간 말입니다. 무언가를 배우고 소비하지만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 공허함.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지점에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더 나은 지혜를 나누는 선한 영향력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여러분의 삶에 더 큰 축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보거나 읽을 때 스스로에게 반드시 던져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나의 어떤 행동이 바뀔 것인가? 만약 그 대답이 아무것도 없다라면 미안하지만 당신은 그 시간을 낭비한 것입니다. 그것은 배움의 모습을 한올하게 불과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지식을 쌓는 행위 자체에 만족감을 느끼지만 행동으로 증명되지 않는 지식은 창고에 쌓인 먼지 낀 골동품과 같습니다. 시간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의 캘린더가 텅 비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 그 시간에 약속을 요청하면 마치 그 시간이 원래부터 그 사람의 것이었던 것처럼 쉽게 내어줍니다. 다른 약속이 잡혀 있어야만 비로소 내 시간이라고 주장하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신의 시간이 온전히 다른 사람들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놓고는 왜 내 삶은 나를 위해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는지 놀라워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가진 가장 소중하고 유일한 자산, 바로 시간을 다른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시간에 대해 아주 보잘것없는 수익률을 안겨주었는데도 말입니다. 특히 이제 막 무언가를 시작하려는 단계에서 가진 것이 돈이 아니라면 당신의 유일한 자본은 시간입니다. 자신을 발전시키고 목표에 다가가기 위해 쓸 수 있는 유일한 화폐가 바로 시간인 셈이죠. 그런데 도대체 그 유일한 화폐를 그렇게 쉽게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는 것입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가 전쟁의 폐허 위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오직 시간과 성실함만으로 오늘을 일궈냈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들에게 시간은 곧 생존이었고 미래였습니다. 당신의 시간도 그만큼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살고 있는 이 삶은 6개월 혹은 1년 전에 제가 했던 일들의 결과물입니다. 만약 당신이 저의 1년 전 캘린더를 본다면 지금의 제 모습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즉각적인 보상을 원하고 지금의 내 모습이 바로 오늘 내가 한 행동의 결과라고 착각합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뿌린 씨앗이 내일 당장 열매를 맺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노력과 결과 사이에는 반드시 시간이라는 인고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시각화의 진정한 힘이 발휘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각화를 단순히 무언가가 이루어지길 상상하는 주술적인 행위로 오해하지만 저는 다르게 봅니다.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이 작은 행동이 미래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생생하게 상상하는 것. 이것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피드백을 미리 당겨와서 경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느껴지지 않는 지루한 시간 속에서 이 가상의 피드백은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대체 연료가 되어줍니다. 전문가와 초보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문가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 스스로에게 보상을 줄 수 있는 방법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최고의 영업사원을 생각해보죠. 그들은 고객과의 수많은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이 잘하는 지점을 정확히 알고 있고
그 작은 성공 하나하나에서 보람을 느끼며 긍정적인 강화를 스스로에게 부여합니다. 목표는 바로 이것입니다. 외부 환경이나 조건이 나에게 충분한 긍정적 피드백을 줄 때까지 내 실력을 키워서 스스로 피드백을 만들어내는 단계에 이르는 것. 음악이나 편집, 영업과 같은 분야에 유독 열정적인 사람들이 많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빠른 피드백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무언가를 시도하고 곧바로 좋은 결과를 얻는 경험이 반복되면 열정이 생겨납니다. 음악의 대가는 어떤 악기를 잡아도 긍정적인 피드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소리를 내는 것 자체에서 기쁨을 찾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어떤 기술이든 통달하게 되면 당신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수히 많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기술의 세계에서도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강화되기 시작하면 그들은 더 많은 것을 시도하게 되고 더 많이 시도할수록 더 나아지며 최고가 됩니다. 그때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을 보며 말하죠.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엄청난 의지를 가질 수 있었을까? 하지만 진실은 의지가 아니라 높은 수준의 기술이 그를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삶의 모든 것을 기술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려고 노력합니다. 감정, 심리, 직관, 성격 같은 단어들은 제 어휘 목록에서 거의 지워버렸습니다. 대신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구체적인 행동이 무엇인지에 집요하게 집중합니다. 누군가에게 인내심을 가지세요 라고 말한다고 상상해보세요.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결국 기다리는 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인내심의 정의입니다. 더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되세요 라는 조언은 어떨까요? 이 지시의 문제점은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수많은 행동들이 하나로 묶인 꾸러미 용어라는 데 있습니다. 카리스마라는 꾸러미를 한번 풀어볼까요? 그 안에는 아마 이런 행동들이 들어있을 겁니다. 방에 들어설 때 허리를 꼿꼿이 세운다. 모든 사람과 눈을 맞춘다. 자신감 있게 자신을 소개한다. 목소리를 더 크게 낸다. 악수할 때 상대방을 바라본다. 상대방이 말할 때 고개를 끄덕인다. 만약 당신이 이 12가지 혹은 15가지 행동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사람들은 당신을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라고 묘사하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는 자기 개발을 통해 더 나은 무언가가 되기를 원하지만 그 추상적인 목표를 그것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행동들로 나누는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대신 나는 아직 이 12가지 기술에 숙달되지 않았구나라고 생각의 틀을 바꿔야 합니다. 당신이 없애고 싶은 부정적인 특성이나 담고 싶은 긍정적인 특성이 있다면 그것을 신비화하지 말고 아주 작은 행동 단위로 해체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것이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은 체크리스트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당신을 오만하다고 생각한다고 칩시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대화를 시작할 때마다 당신이 얼마나 돈을 버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 이제 선택지는 명확해집니다. 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리거나 혹은 내가 그들의 평가를 신경 쓰는 사람들 앞에서는 그 주제를 꺼내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는 해결 가능한 행동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것을 믿는지 설명할 수 없다면 그 믿음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다른 누군가의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동안 다른 사람의 말을 앵무새처럼 따라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삶의 어느 순간에 녹음 버튼을 눌렀다가 다른 순간에 재생 버튼을 누르는 녹음기처럼 말이죠. 녹음과 재생을 평생 반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 또 다른 자아가 있다고 느끼며 외로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 중에 자신의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정말로 생각하는 것을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으니 연기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행동하게 만드는 걸까요?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마음속 무언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죠. 제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고의 틀 중 하나는 이것을 가상의 극단까지 밀어붙여 보는 것입니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그 나쁜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 또 그 다음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놀랍게도 대부분의 경우 당신이 두려워하는 그 나쁜 일이 일어난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자신이 정말로 원했던 것에 훨씬 더 가까워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놀라운 일들은 종종 최악의 사건 직후에 찾아왔습니다. 그 사건이 우리를 그럭저럭 괜찮지만 사실은 별로인 그저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그럭저럭 괜찮은 불행을 깨뜨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미 그 안에서 비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당신의 비참함을 깨뜨리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말, 정말 이상하게 들리지 않나요? 우리가 잃을 것은 평범함 속에서 매일같이 느끼는 현재의 비참함뿐입니다. 최악의 경우를 상상해봤자 당신은 그냥 여전히 비참할 뿐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더 이상 남들과 똑같은 평범한 상태는 아닐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비참하지도 않고 평범하지도 않을 가능성도 열리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당신은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 보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과거에 우리가 했던 행동과 말들의 증거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버전의 자신을 만들고 싶다면 그 미래의 자신과 일치하는 증거들을 벽돌처럼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니 접시를 깨뜨려 보십시오. 과감하게 도전하고 거절당하고 실패해 보십시오. 최악의 경우 당신 손에 남는 것은 깨진 접시 조각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원래부터 그 접시를 좋아하지도 않았잖아요. 과거에 팟캐스트를 시작했다가 에피소드 3개를 만들고 그만둔 경험이 있다고 칩시다. 주변 사람들은 말하겠죠.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런 허황된 꿈은 그만둬.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보다 여전히 3걸음이나 더 나아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비판가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옳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순간에는 틀리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삶이라는 무대에서 주인공은 비판가가 아니라 바로 당신입니다. 작은 행동들이 쌓여 새로운 당신을 만듭니다. 그 행동들이 모여 당신의 정체성이 되고 당신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를, 그리고 그 길의 끝에 놀라운 성장이 기다리고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